자, 별빛 스펙트럼 분석 통하여 직접 알아낼 수 있는 내용. 특히 별빛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이거는 흡수선을 말하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 이 흡수선의 위치와 그리고 색이라는 건 선의 두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따라서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별의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이 가지고 있는 그 대기 입자, 별빛이 표면에서 빠져나올 때 그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입자에 의해서 일부 빛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당연히 별이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분광형, 스펙트럼형, 이것은 바로 별의 표면 온도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 입자들이, 현재 별의 대기 입자들이 별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일부 빛들을 흡수해서 흡수선이 생기는 거고, 자, 이 대기 입자들의 원자와 분자, 어떤 성분인지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대,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답은 D끝과 리을 3번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 4번. 자, 역시 별빛의 스펙트럼, 이건 흡수선을 말하는 거고, 역시 흡수 스펙트럼을. 자, 갑시다.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저온의 기체. 참고로 저온의 기체가 별의 빛을 흡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었지. 연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전혀 별에서 나온 빛이 전혀 흡수가 안 당한 상태에서의 그 빛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지. 쭉 연결된 것, 중간에 흡수되지 않은 것. 그래서 저온의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을 말한다. 자,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일부 파장을 내는 거잖아. 이거는 바로 고온의 기체에서 가능합니다. 자, 어떤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주 고온의 상태, 그 말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지. 에너지 높은 상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야.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다시 안정해지면서 현재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특정 파장을 내놓게 된다. 이게 바로 방출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의 내부가 아니라 이거는 고온의 기체. 참고로 별의 내부에서 내고 있는 게 바로 실제 보면 별의 표면에서 내고 있는 게 별이 내고 있는 게 현재 모든 에너지, 모든 파장인 연속 스펙트럼이 되겠지. 중간에 기체에서 일부 흡수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별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여 어두운 선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지. 답은 2번. 자, 5번. 자, 분광형이 A형과 F형. 자, 이거는 온도가 서로 다른 거잖아. OBA, FGKM. 됐지? 자, 그래서 A형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문제 갑시다. 자, 두 별 모두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 까만 선들이 흡수선이 될 거잖아. 둘 다 흡수선. 까만 선 있죠? 모두 맞고. 자, H선은 카노푸스보다 시리우스에서 강하다. 자, 강하단 말은 자, 선의 두께를 말합니다. 흡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이 더 선명하고 두껍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선의 색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시리우스가 카노푸스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선명하지? 훨씬 더 흡수가 잘 이루어지고 이 선의 세기가 강하단 말을 하는 거죠. 선의 폭입니다. 진한 정도와 폭을 말하지. 그래서 시리우스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자, 표면 온도는 카노푸스 시리우스보다 높다. 지금 A형과 F형이라는 분광형이 나와 있지. 참고로 A형이 더 온도가 더 높지. 그래서 시리우스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죠? 자, 6번. 별의 스펙트럼형 알 때 별의 스펙트럼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별의 물리량. 자, 별의 스펙트럼 한단 말은 결과적으로 아까 스펙트럼과 분광형을 말하는 거지. OBA, FGKM 7가지가 있고 근데 그 7가지 가지고 온도를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각 분광형마다 0부터 9까지 다 10개로 사실 세분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재 그 특정 온도를 지칭할 수가 있는 거였지. 표면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별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자, 별의 반지름과 관련된 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식 중에 어디만 나옵니까? 광도식밖에 안 나와. 만약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반지름을 묻는 문제라면 광도식을 쓰라 그 말이야. 됐나? 그러면 광도식을 쓸 때 반지름을 물어봤다면 그러면 어떤 정보를 줬을까? 온도를 줬겠지. 맞나? 다시 말하지만 반지름을 묻는 문제는 광도식밖에 없습니다. 자, 디귿. 자,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 간단하게. 자, 별의 광도하고 지금 물어봤던 게 스펙트럼 온도하고 이 광도 물어봤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도식을 말하는 거죠. 자, 광도는 R제곱 T4승에 비례한다는 것, 반지름 제곱에, 그리고 평면도 4승에 비례한다는 것. 이 관계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가셔야 돼. 넘어갈게. 됐나? 선생님, 기억에 그 색이나 색지수는 안 됩니까? 기억에? 근데 좀 전에 기억과 스펙트럼과 관련된 게 그래 색지수도 되고 색깔도 되잖아, 맞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중심은 표면 온도였잖아. 표면 온도와 이제 관련된 게 바로 나머지 애들 이야기했던 거잖아. 됐나? 다 연관성이 있어. 이야기해도 돼. 되지만 표면 온도가 중심이지. 자, 8번. 자, 별의 분광형과 흡수선의 색이 어쨌든 그래프에서 흔적 보면 위로 많이 솟을수록 그 부분에 많이 흡수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 선을. 자, 갑시다. H선은 고온의 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H선 수소선을 보게 되면 A형이나 F형에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고온, 또 B형이나 O형에서는 더 다시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고온의 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지. 한 점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네, 틀렸지? 자, 고온의 별에서 자, 헬륨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He 플러스 보게 되면 자, 이 헬륨선을 보게 되면 고온,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 말은 고온일수록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은 맞다가 되겠죠. 자, 왼쪽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니까. 자, 금속선은 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자, 금속이라는 것. 여기서 금속에 해당되는 건 칼슘과 철이 되겠지? 자, 칼슘선과 철선 같은 경우에 이들에 의한 흡수선은 주로 오른쪽에 나타나지. 오른쪽에 나타난단 바로 저온인 별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현재 온도가 낮은 별에서 나타난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분자의 흡수선은 모든 별에서 나타난다. 자, 분자란 것은 원자 2개 이상 결합되는 형태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지금 TiO 하나밖에 없습니다. 티타늄 관저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TiO인데 이거 표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참고로 O는 산소라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원래. 자, 어쨌거나 이 TiO라는 분자, 이 분자에 의한 흡수선은 자, 모든 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히 저온인 별에서만 오른쪽에서만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별에 나타난단 말은 틀렸지.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죠. 자, 9번 갈게. 자, 9번. 자, 별의 분광형과 일부 원소들 흡수선 상대적 색이 표현되어 있는데 A0형 별에서 H1의 흡수선 Mg2 흡수선보다 강해. 자, 그러면 A0란 말은 여기 A0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대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에서 현재 높이 있단 말은 그만큼 그 해당되는 흡수선이 강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H1과 Mg를 보게 되면 H1이 더 위에 있지? 그 말이 더 강하다 그 말이죠. 어렵지 않고. 자, G0형 별은 B0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여러분들 지금 B0부터 끝까지 M까지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에 온도도 벌써 나와 있지. 맞지? 원래 온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자료에서는 온도까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갈수록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표면 온도 나와 있지만 없어도 아셔야 돼. 맞지? 자, 디귿. K0형 별 CA2 흡수선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면 이 별은 멀어지고 있다. 이건 우리 안 배웠지?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적색편이 청색편이 들어왔습니까?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도플 효과라는 건데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 봐. 우리 빛은 자, 지난번에 가시광선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파장 범위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 맞지? 자, 빛 가는 게 보입니까? 빛은 원래 광자 I자의 성질도 있지만 파의 성질도 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가 지금 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횡파야, 종파야? 횡파죠. 진동방향과 진동방향. 자, 봐.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파장이 뭐냐면 우리 키를 뭐랍니까? 다른 말로. 몸의 길이. 흰장이라 하죠? 그래서 파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 하지. 이 길이가 0.4에서 0.7이라면 이게 가시광선이라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러면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봐봐. 자, 빛이 오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빛이 올 건데 나한테 올 거야, 빛이. 파가 이렇게 올 거야. 근데 내가 접근했어. 눌러버리는 거지? 그럼 짧아져, 길어져? 짧아져. 접근은 파장이 짧아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멀어지면 늘어나겠죠?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그런데 빨주노 쪽 파란보 중에 빨간색이 긴 쪽이지. 맞나?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적색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 맞지? 적색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적색편이란 말을 써. 적색적으로 치우쳐서 이동이다 그 말이지. 근데 그와 대비돼서 보라색을 쓰면 좋겠지만 보라색은 안 쓰고 파란색을 쓰지. 그래서 청색편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는 것 청색편이. 멀어지면 후퇴할 때 이때는 파장 길어진 것 적색편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원래 파장보다 길어졌단 말, 멀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멀어지면 길어졌지? 접근하면 눌러지니까 짧아졌고. 됐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네. 차후에 우리 다 배울 겁니다. 이걸 적색편이란 말을 쓴다. 후퇴. 답은 기억 디귿. 자, 10번. 자, P와 Q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색이 쭉 나와 있는데 각 파장별로 얼마의 세기로 나오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자, 문제 갑시다. 자,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 자, 최대 복사 에너지. 최대 복사란 말은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그 말이죠. 바로 람다맥스 최대 세기 파장을 말하는 거지. 자, 람다맥스 최대 세기 파장이라는 것은 자, 이게 각 파장별로 나오고 있는 세기를 표현한 거니까 이 플랑크 곡선, 이 곡선 그래프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P는 이제 P와 Q의 최대 세기 파장 봉우리 위치를 다 잡았습니다. 봉우리 위치 잡았을 때 P가 더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단 말은 더 파장이 짧은 거지.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P가 Q보다 최대 세기 파장은 더 짧다. 그래서 P가 Q보다 길다? 틀렸네. P가 더 짧은 거지? 자, 니은. 자, 다시 말하지만 최대 세기 파장 람다맥스는 플랑크 곡선에서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봉우리.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자, 별의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참고로 이 표면 온도는 람다맥스와 최대 세기 파장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지. 이거 빈의 변위 법칙이지? 뭐 식을 제시하자면 람다맥스는 T분의 A, A는 상수였습니다. 어쨌거나 람다맥스와 T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최대 세기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는 높은 거죠. 그래서 P와 Q를 보면 P가 더 짧잖아. P가 더 짧으니까 표면 온도는 더 높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P가 고온, 상대적으로 Q가 저온이 되겠지. 그래서 니에는 맞고. 자, 색지수. 자, 분광형과 표면 온도와 색깔 그리고 색지수까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 자, 색지수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색지수 값은 작다 그랬습니다. 스탠다드가 되는 게 바로 만 K 0이라 그랬지, 색지수가. 그래서 만 K보다 온도가 높으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만 K보다 온도가 낮으면 플러스 값을 가졌지. 다시 말하지만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는 높다. 자, 그러면 지금 P가 Q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색지수 값은 더 작겠죠. 근데 P가 Q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이건 틀렸지. 답은 2번만 맞겠죠?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문제에서 별의 표면 온도와 크기가 동일하다 그랬어. 여기서 크기라는 것은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표면 온도와 크기는 누굴 결정하는 값들입니까? 광도지. 광도라는 것은 R제곱과 T사승에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크기 R이 같고 표면 온도 T가 동일하다 그랬기 때문에 A, B, C는 광도가 동일하다 그 말이지. 그 말은 절대 등급이 동일하다 그 말이지. 진짜 밝기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B의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과 같다. 원래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별들마다 거리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모두 다 같은 거리에 두고 밝기를 비교하는 거지. 거리가 얼마야? 10파섹이었죠. 근데 지금 B를 보게 되면 원래 거리가 10파섹이잖아. 맞지? 지금 실제 거리도 10파섹이고 원래 절대 등급 재는 것도 10파섹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니까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겉보기와 절대가 같다는 것. 자, A는 C보다 3배 밝게 보인다. 자, A와 C 원래 진짜 밝기가 동일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밝아 보이겠죠. 맞나?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퍼지잖아. 면적으로 퍼져가는 거지. 됩니까? 원래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어둡게 돼 있지? 어두워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자, 이런 거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록색 등이 있습니다. 후레쉬라 생각을 할게. 후레쉬. 자, 후레쉬 빛을 쭉 나오는데 여기에 A, R이란 거리에 여기 칸 A라는 막을 딱 뒀어. 그러면 이 막에 원래 이 후레쉬 등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다 들어간다 칠게. 그래서 들어간 양이 총 100이라 치겠습니다. 나오는 양 100 그대로 됐나? 자, 이제 A 이 막을 치웠어. A 가림막을 치우면 빛은 또 계속 쭉 가겠죠? 가겠지? 자, 여전히 나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빛의 양이? 100 그대로지. 그런데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잖아. 맞나? 거리가 2면 곱하기 4. 맞습니까? 자, 그러면 4칸이 돼버리잖아? 면적이 4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칸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야? 25씩 들어가겠죠. 25씩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25씩 들어갈 거니까 한 칸과 한 칸을 비교하면 A는 100이고 B에서는 한 칸이 25밖에 안 되잖아. 그 말은 4분의 1이 된다. 그 말이지. 맞나?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차피 빛은 면적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거리가 10배가 되면 밝기는 얼마야? 100분의 1이죠. 맞나? 자, 그러면 밝기가 100배 변했단 말은 등급은 몇 등급 변하는 거야? 5등급 변하는 거지.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와 C를 비교하면 거리가 몇 배지? 3배죠? 3배니까 밝기는 얼마가 될까? 9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로서 9배가 되겠죠. 그렇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A, B, C는 광도가 같다. 광도식. 이거 제일 처음 제시했던 거죠. 자, 광도는 R과 T에서 결정될 건데 R과 T가 동일하기 때문에 광도도 동일하다는 거지. 답은 3번. 자, 12번. 자, 원래 4.8과 2.8. 원래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4.8과 2.8이기 때문에 등급 차이는 2등급 차이가 나는 거지. 자, 원래 한 등급 차이가 약 얼마랬죠? 약 2.5라고 그랬지. 근데 그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 2.512 쭉 가는 거지. 맞나? 원래 정확한 숫자는 5등급 차이가 몇 배? 100배라기 때문에 한 등급 차이는 100의 5분의 1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100의 5분의 1승 2개지. 지금 2등급 차이지. 그럼 100의 5분의 1승을 2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의 5분의 2승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정확히 표현하면. 됐나? 넘어갈게. 자, 15번 가겠습니다. 세 별의 물리량이 나와 있는데, 자, 거리지수 기억납니까? 거리지수. 자, 원래 거리지수라는 것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겉절이 기억나나? 이 겉절이 값이었어. 근데 이 겉절이 값은 뭐에 비례한다고? 겉절이 값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물론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해가지고 숫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미 결과값인 거리값이 나와 있어. 그러면 거리가 지금 시리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거리지수 역시 가장 작다는 거지. 한번 확인해 볼까? 겉보기에서 절대 뺀 것. 마이너스 2.8, 5.4, 마이너스 0.5. 가장 작은 숫자는 시리수가 되는 거지. 그래 거리 가장 작다는 거, 가장 가깝다는 거지. 그러면 가장 먼 건 누구야? 실제 거리도 지금 120으로서 안타레스가 멀지만 이 거리 지수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지. 확인한 거야. 자, 두 번째. 자, 가장 밝게 관측되는, 자, 관측되는 또는 보이는 이 말이 나오면 무슨 등급을 비교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죠.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잖아. 맞지? 실제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그냥 봤을 때 보이는 밝기를 측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관측되는 또는 보이는 이 말이 나오면 겉보기 등급이다. 자, 그러면 밝다 그랬으니까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4인 시리우스가 되겠지. 그래서 안타레스가 아니라 시리우스. 자, 실제 밝기 그랬으니까 무슨 등급? 절대 등급. 자, 그러면 안타레스하고 베가를 비교할 건데 절대 등급을 비교해야 될 거고 마이너스 4.5하고 0.5 몇 등급 차이입니까? 5등급 차이죠? 5등급 차이면 몇 배라고? 100배라고. 됐지? 그래서 맞는 말 되겠지. 자, 16번. 자, 여러 별들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 나와 있는데, 실시 등급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실제로 본다 그 말이야. 실시. 이 말이 겉보기 등급이지.
그래서 실시 등급과 겉보기 등급은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별들의 절대 등급과 실시 등급이 나와 있는데 카펠라는 시리우스보다 더 밝게 보인다. 무슨 등급? 겉보기 등급. 그러면 더 밝으려면 등급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카펠라하고 시리우스 비교했을 때 실시 등급, 겉보기 등급이 가로축이잖아, 맞지? 그럼 더 밝게 보려면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우스가 숫자가 더 작으니까 더 밝게 보인다. 그 말이지. 됐지? 자, 알데바란 베가보다 실제로 더 밝은 별이다. 실제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무슨 등급? 절대 등급. 자, 그러면 알데바란하고 베가하고 자, 역시 절대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알데바란이니까 이게 더 밝다. 그 말이지? 됐고. 자, 지구로부터 10파색보다 먼 거리에 있다. 자, 10파색이 있다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죠? 같은 거지? 그럼 이 겉자리가 얼마야? 0 되는 거죠. 맞지? 근데 거리 지수는 겉자리는 거리와 비례한다 그랬어. 근데 0일 때가 10파색이야. 그럼 이 겉자리가 마이너스 나왔단 말은 10파색보다 거리가 가깝다, 작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면 여기서 10파색보다 멀다 그랬으니까 겉자리 값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10파색일 때 겉자리가 제로니까. 됐지? 자, 그래서 거리 지수가 0보다 큰 것, 겉자리 값이 0보다 큰 것.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단 말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지. 맞나? 자, 참고로 겉보기 등급, 실시 등급이 크려면 요 지금 대각선 걷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게 겉보기 등급 더 큰 거지. 왼쪽 위에 있는 게 절대 등급 더 큰 거지. 됐나? 그냥 결과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쨌거나 겉자리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카펠라나 알데바란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17번. AD의 물리량 나와 있고 가장 밝게 보이는. 자, 보이는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겉보기 등급을 봐야 되는 거지. 자, 등급이라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가와 나라는 별이 있는데 가의 등급이 더 커. 누가 더 밝은 거야? 나가 더 밝은 거지. 문제상에서는 더 숫자 등급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건 숫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숫자는 작을수록 밝은 거지. 됐나? 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그러면 보이는 나왔으니까 겉보기 등급을 보라 그 말이고 가장 밝다 그랬으니까 등급 숫자가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가로축이니까 가장 작은 것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A와 B가 지금 동일하죠? 맞지? 그러면 A 역시 여기 속하는 거 맞잖아. A와 B가 가장이잖아. 맞지? 그러면 A 역시 가장 밝게 보이는 건 맞지? 맞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자, 표면 온도를 보게 되면 청색이 온도가 높습니까? 적색이 온도가 높습니까? 청색, 파란색이 온도 높은 거였지? 맞지? 그러면 지금 색깔 보게 되면 청색과 적색이 있다면 청색 쪽에 가까울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것. 됐죠? 자,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 말하는 거지? 자, B가 C보다 밝다. BC. 자, BC를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 세로축. 절대 등급 숫자가 역시 작을수록 밝은 거잖아. 맞지? 그럼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건 바닥에 있는 B가 되겠지? B가 실제로 더 밝다. 자, 리얼이 헷갈릴 건데 C는 D보다 가까이에 있다. 거리 지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겉자리.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 겉보기 등급이 2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1등급이야.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얼마? 1 되는 거죠.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 1에서 절대 등급 2 빼는 거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작습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작으니까 거리가 더 가깝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18번. 자, 여기서 안타레스와 안타레스 AB 쌍성계란 말이 나오는데 쌍성계가 뭐냐면 거대한 성운에서 별이 하나 만들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별이 여러 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특히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이걸 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성운에서 만들어지면서 같이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야. 그래서 서로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보게 되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을 봤을 때 그냥 단독의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놈과 함께 쌍을 이루는 별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게 지금 왜 쌍성계라는 걸 제시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시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시윤이 집이 여기서부터 10km를 할게. 그럼 시윤이 어머니도 집 안에 계셔. 그럼 어머니는 거실에 계시고 시윤이는 시윤이 방에 있어. 그럼 우리 학교로부터 시윤이 어머니 거리나 시윤이까지 거리나 큰 차이가 납니까?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지. 그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쌍성계라면 저 두 별 A와 B는 우리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야. 맞나? 거의 비슷한 거리에 같은 곳에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 누가 밝아 보입니까? 아니 이거 숫자 봤을 때 누가 더 밝아 보여 지금? A가 40배로 더 밝아 보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거리 가까이 있어서 밝아 보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멀리 있어서 어두워 보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두 개는 거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맞나? 그러면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밝기! 색깔이 뭔데? 그러니까 색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는데? 온도. 아니, 그 밝기는 광도잖아. 광도는 두 가지 뭐에서 결정된다? 반지름과 표면 온도. 이 두 가지잖아, 맞지? 이놈 둘이가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놈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 말이잖아. 우리한테 가까이서 밝아 보이고 멀리서 어두워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광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스펙트럼 볼게. 스펙트럼형이 바로 온도잖아, 맞지? 분광형이잖아? 자, M과 B 중에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까? B가 더 높죠? OBA, FG, KM. 맞나? 자, 봐봐. B의 표면 온도가 높은데 그런데 어두워. 표면 온도 높은데 어두워 보인단 말은 크기가 표면 온도 높다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데 어두워 보인다니까? 그럼 크기가 아주 작다 그 말이죠. 맞지? 반대로 A 같은 경우에는 M형호. 자, 스펙트럼형이 분광형이 M으로서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런데도 밝게 보인단 말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아주 크다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아까 원래 광도식을 생각하면 광도식은 L, 광도는 R과 T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다시 설명할게. 만약에 T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아주 크게 나타나려면 R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주 커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타레스 A와 B를 비교하면 자, 안타레스 B가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가 작단 말은 여러분 크기가 아주 작다. 안타레스 A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크다 그 말이죠.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보이니까. 됐나? 자, 19번. 자, 크기가 같은 두 별 A, B, 파장별 복사 에너지 상대적 세기. 자, 파장별 복사 에너지 상대적 세기 이걸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 하잖아, 맞지? 자, 플랑크 곡선 같은 경우에 최고 봉우리 가장 강하게 나오는 파장 이걸 람다맥스라 한다 그랬지? 근데 이 람다맥스는 뭘 결정합니까? 표면 온도를 결정하지? 자, 빈의 변이 법칙. 자, 람다맥스는 T분 A. 그러니까 람다맥스와 T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맞나? 자, 두 개 봐봐. 파장이 0.2와 2란 말은 파장이 10배로 지금 B가 파장이 길잖아, 맞지?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누가 높은 거죠? A가 더 높은 거지? 반비례 관계라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니까. 자, 그러면 파장이 10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표면 온도는 몇 배일까? 10배 그 말이죠. 됐나? 자, 가볼게. A의 표면 온도는 250이다.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높아? A가 더 높아. 맞지? 파장이 10분의 1이니까 표면 온도가 B에 비해서 A가 10배 더 크다. 그 말은 B가 2500이란 말은 A는 25000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5000. 자, A의 광도는 B보다 크다. 광도는 식이 어떻게 된다? 광도식.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승이잖아, 맞지? 근데 이런 계산은 안 나오지.
R제곱과 T4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두 개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 그러면 R은 고려할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러면 T의 4승, T만 고려하면 된다. 자, T 4승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온도가 누가 높아? A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T의 4승 당연히 크겠지. 됐죠? 자, B에서 최대 에너지 방출한 파장은 A보다 길다. B, 이 람다맥스 말하는 거지. 벌써 0.2와 2로 나와 있죠? B가 2로서 10배나 더 길다는 것, 크다는 것 알 수가 있다. 자, 20번. 자, 유사한 문제입니다. 19번과. 자, 크기가 같은 별. R, 반지름 똑같다. 그 말이야. 자, 플랑크 곡선 나와 있는데 이 플랑크 곡선 가지고 역시 람다맥스 위치, 표면 온도를 결정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람다맥스와 0.5와 1입니다. 자, 그러면 몇 배로 큰 거죠? B가 2배로 큰 거지? 그 말은 표면 온도는 오히려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2배로 크다. 그 말이죠? 자, 색지수는 A가 B보다 작다. 자,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색지수는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 그랬어. 그리고 스탠다드 기준 되는 게 A형이라 그랬지? A형의 색지수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표면 온도가 높다. 됐나? 자, 그러면 A가 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A가 색지수가 더 작겠지. 자, 넘어갈게. 그래서 A가 더 작다는 것 맞고. 자, B가 A보다 더 파랗게 보인다. 자, 푸른색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잖아. 맞지? 적색일수록 빨간색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더 푸르게 보인단 말은, 더 파랗게 보인단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냐 그 말이잖아. 근데 표면 온도가 누가 높아? A가 높은 거죠. 맞지? 그래서 A가 더 파란색으로 더 보이겠지. 파란색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자, 표면 온도 A가 B의 2배. 지금 파장 자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람다맥스가 2분의 1이니까 표면 온도는 2배가 되는 거지. 표면 온도와 람다맥스는 최대색의 파장은 반비례니까. 자, 광도는 R제곱 T4승이죠. 자, R제곱 T4승인데 지금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R은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T4승만 비교하면 되겠지. 아까 A가 B에 비해서 온도가 몇 배라고? 2배라고. 그러면 T의 4승, 2의 4승 얼마? 16배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16배 큰 거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자, 21번. 자, 21번은 광도가 같은 배를 그랬어. 자, 광도는 R제곱 T4승이 비례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R제곱 T4승한 그 결과값이 같다. 그 말이잖아.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이 그래프는 뭘 알려줍니까? 표면 온도만 알려주는 거지? 근데 지금 모르는 건 R이잖아. 맞지? 반지름이잖아. 광도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원래 광도는 R과 T에서 결정되는데 T가 나와 있으니까 R을 결정할 수 있겠죠. 됐지? 한번 가볼게. 자, A의 표면 온도는 B보다 높다. 지금 람다맥스가 B가 더 짧죠? 그래서 B가 더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고. 자, A의 반지름 B보다 크다. 자, 봐. 광도가 지금 동일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는 높지. 맞나?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은? 작아야 되겠지. 결과적으로 R제곱과 T4승을 곱해서 동일한 값이 나오려면 T가 만약 크다면 R은 작아야 되겠지. 됐나? 그 개념이니까. 자, A와 B는 같은 색. 자, 색깔이라 하면 뭘 알려줍니까? 표면 온도죠. 근데 두 개가 표면 온도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색깔 다르겠지. 됐지? 자, 22번. 자, 22번에서 기억은 좀 무시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이거 일단 태양은 원래 별의 종류 중에 좀 주결성에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별에 진화할 때 별의 각 진화 단계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특징을 HR도에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H, 가로축은 온도 관련된 것, 뭐 색깔이나 분광형이나 표면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 세로축은 광도, 절대등급, 밝기를 의미하는 거였지? 그런데 주결성 같은 경우에 HR 도상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됐지? 그러면 거의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쳐져 있단 말은
어떤 특정 표면 온도에 해당되는 어떤 광도가, 밝기가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지금 봐. 태양과 S를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했는데 표면 온도 같잖아, 맞지? 근데 밝기가 같아 달라? 다르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현재 보면 일부러 문제화시켜서 만들어낸 거야. 됐나? 근데 확인만 좀 해볼게. 자, 스펙트럼의 색이 태양과 별 S가 같다. 실제로는 스펙트럼 선의 세기를 말하거든. 근데 실제로 뭐 밝기가 밝거나 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선의 색이나 선의 위치나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표면 온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두 개가 표면 온도 동일하죠. 맞지? 그래서 이거 기억은 좀 무시해도 좋습니다. 좀 문제가 좀 완벽하진 않아. 기억은 무시해도 좋은데 니은, 디귿, 리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별 S의 광도는 태양 광도의 10,000배이다. 자, 광도는 진짜 밝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 등급을 보면 될 건데 몇 등급 차이입니까? 10등급 차이. 그 말은 5등급 차이 또 5등급 차이 그 말이지. 자, 5등급 차이가 몇 배야? 10배. 100배지? 100배. 그러면 100배, 100배 그 말이죠. 그럼 10,000배 맞습니까? 맞죠? 10,000배 맞고. 자, 별 S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100배이다. 자, 원래 광도를 결정하는 것이 R제곱과 T4승이잖아? 근데 T가 어떻습니까? T가 똑같죠? T가 똑같지? T가 동일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이게 L이 R제곱과 T4승이 결정되는데 현재 L이 지금 10,000배가 나왔잖아. 맞지? T는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T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T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L이 광도가 10,000배가 나왔어. 그러면 이 10,000배라는 것은 R제곱에 의해서만 결정됐잖아. 맞지? 그러면 R제곱이 만이다 그 말이잖아. 그럼 R은 얼마야? 100. 그 말은 100배 차이 난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래서 반지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광도의 차이는 바로 반지름 R제곱의 차이. R제곱이 만이란 말은 R은 100배 차이. 자, 별 S의 수명이 태양의 수명보다 짧다. 자, 별의 수명은 큰 별일수록 수명이 깁니까?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깁니까? 작은 별일수록. 큰 별이면 연료 소모율이 아주 크다 그랬어. 됐나? 이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돈을 2배로 가지고 있는데 돈 쓰는 것은 7배, 8배로 막 써버리는 거지. 그럼 빨리 탕전해버리겠지? 맞나? 그래서 빨리 죽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질량 큰 별들 오히려 수명이 짧습니다. 됐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이것도 좀 안 맞는데 원래 주계열성에서는 별이 질량이 클수록 크기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도 큽니다. 주계열성 내에서는. 됐나? 근데 지금 이 두 개는 표면 온도 갖다 해놓고 절대 등급 다르잖아. 맞지? 문제 좀 억지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일단 해놓을게. 참고하시면 돼. 자, A와 B 물리량 쭉 나타낸 건데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작다. 광도. 자, 봐봐. 지금 겉보기 등급이 어떻죠? 두 개가? 같지? 겉보기 등급이란 말은 지구에서 A와 B의 실제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봤을 때 밝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두 개가 같은 밝기로 보여. 근데 누가 더 멀리 있습니까? B. A는 봐봐. 여러분들 있으면 A는 가까이 있고 B는 멀리 있어. 그런데 같은 밝기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밝은 거야, 진짜? 멀리 있는 놈이 같은 밝기로 보인단 말은 멀리 있는 놈이 아주 밝은 놈이라 그 말이잖아. 맞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광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더 밝은 놈이니까 광도가 B가 더 크겠죠? 광도는 밝은 정도니까. 됐지? 절대 등급은 더 작겠지? 됐나? 자, 가볼게.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작다. 자, 표면 온도 색지수 나와 있죠? 표면 온도와 색지수 무슨 관계? 반비례. 색지수가 작을수록 밝다. 됐나? 자, 그러면 색지수가 A가 더 작기 때문에 A가 더 밝다는 거지? 됐고, A는 B보다 더 붉게 보인다. 붉게 보인단 말은 온도가 낮은 놈이냐 그렇게 묻는 거지. 푸르게 보이냐라는 말은 표면 온도가 높게 보인다 그 말이지. 자, 붉게 보인단 말은 표면 온도가 낮은 것. 자, 그러면 아까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표면 온도 높고 B가 더 표면 온도 낮은 거잖아? 그럼 B가 더 붉게 보이겠지. 됐나? 붉게 보인다는 표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놈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지.
자, A가 더 표면은 높기 때문에 더 푸르게 보이겠죠? 자, 24번. 주결성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상대적 색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주결성별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상대적 색이 나와 있는데, 색지수는 A가 B보다 크다. 색지수는 클수록 오히려 표면 온도가 낮은 거지? 맞나? 그런데 A와 B를 봤을 때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까? A가 더 높지. 왜냐하면 표면 온도와 관련된 건 봉우리의 위치, 람다맥스 위치. 람다맥스가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파장이 짧지? 맞나?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러면 A가 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 값도 더 작겠지. 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A는? A의 색지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그 기준되는 만이 있잖아. 만보다도 오히려 파장이 더 짧지? 맞나? 자, 가볼게. 자, 니은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람다맥스가 더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 높은 거 맞습니다. 최대 에너지 내는 파장, 이거 람다맥스 말하는 거죠? 람다맥스 위치를 잡았을 때 아까 A가 더 파장이 짧은 것. 맞지? 그래서 A가 더 짧은 거다. 그러니까 B가 더 길겠지. 자, 겉보기 등급이, 자, 이렇다면 그랬어. 겉보기 등급이 A가 B보다 크면 그 말이죠? 자, 그러면 A가 밝아 보인단 말이야? B가 밝아 보인단 말이야? B가 더 밝아 보인다. 그 말이지. 등급은 오히려 숫자 클수록 어두운 거니까. 됐지? 그러면 A가 더 어둡게 보이려면 별까지 거리는, 자, 봐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주결성은, 이거 기억하세요. 별의 진화에도 나오는 거야. 주결성은 별의 크기가 또는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커. 됐나? 그러면 A와 B 중에 둘 다 봐. 모두 다 주결성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큰 별이야? A가 큰 별이죠?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지? 맞나? 더 밝은 별이지? 그런데 A가 더 밝아 보인단 말이야?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어두워 보인다. 그러면 더 밝은 놈이 더 어둡게 보인단 말은 거리가 더 먼 거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됐나? 실제 더 밝은 놈이 어둡게 보이려면 거리가 더 멀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거리가 더 멀다. 됐죠? 그러면 리을은 맞겠지. 자, 그래서 리을. 문제상에서는 아예 뭐 원래 주결성의 특징이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더라도 세별의 반지름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반지름은 원래 광도 생각할 때 반지름은 고려할 필요 없고 표면 온도 높으면 더 밝을 거잖아. 맞지? 그럼 A가 더 밝을 거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25번 갑니다. 자,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 뭐 별자리는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 개의 별의 물리량을 서로 비교하는 거지. 자, 갈게. 기억. 최대 복사 에너지, 람다맥스죠. 자, 람다맥스는 온도의 반비례, 표면 온도의 반비례.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자, 가와 나. 자, 보면 가가 F5, 그리고 나는 M2라 되어 있습니다. M2. 자, 그러면 OBA, FG, KM.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F와 M이니까 F가 가가 더 온도가 높다.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가가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은 더 짧겠지. 그래서 가보다 나가 길다?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현재 가가 더 고온이기 때문에 현재 나에서 더 길게 나타난다. 가가 고온이니까 람다맥스는 더 짧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 더 길 것이다. 됐지?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자,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 제한 뒀어. 참고로 단위 시간 동안 전체 면적에서 나온 걸 광도라 그러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내가 정해준 뭐 1제곱cm나 또는 1제곱미터라는 단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거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했지? 이거는 순전히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그랬어. 그 에너지 크기는. 어쨌거나 시그마는 몰라도 되고 상수니까.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한 에너지 값은 크겠지. 자,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하면 가와 다. 자, 가는 F고, 자, 다는 A형이죠. OBAF. 그 말은 A가 F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시리우스는 더 고온이지. 됐나? 그래서 시리우스가 더 고온이기 때문에 가장 온도 높기 때문에 가보다는 더 에너지가 많겠죠. 어쨌든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많을 거니까.
자, 그래서 가보다 다가 많다. 맞는 말이지. 자, 반지름은 나보다 다가 크다. 자, 나와 다를 비교하면 일단 광도를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과 표면 온도잖아. 근데 절대 등급을 봤더니 자, 나형은 마이너스 5.1이고 자, 나는 마이너스 5.1이고 다는 플러스 1.5야. 등급값은 낮을수록 밝은 거죠. 그러면 나가 더 다보다는 밝다 그 말이지. 실제 밝기가. 그 말은 광도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광도는 반지름과 온도에서 결정된다. 근데 나는 광도는 큰데 온도가 낮잖아. A형인 다보다. 온도가 낮은데 밝으려면 엄청나게 커야 되겠지. 됐습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죠? 그래서 나가 절대 등급이 가장 낮단 말은 절대 등급이 다보다 작단 말은 광도가 더 큰 것이고 광도는 반지름과 표면 온도에 결정되는데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니까 크기가 아주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보다 다가 크다 아니라 나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26번 마지막. 자, 지금 분광형 흡수선 종류 3개 나와 있고 표는 또 A형, K형의 스펙트럼 특징 나와 있고 자, 그럼 봅시다. 가는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자, 수소 H를 말하는 거지. 그럼 H1 여기를 말하죠. 자, 그러면 H1, H가 강한 것 바로 가형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지. 분광형 따지면 A형이 되겠죠. A형. 자, A형과 K형 그랬으니까 자, 나와볼게. 칼슘 이온. 자, 칼슘 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지금 칼슘 CA2죠. 자, CA1은 그냥 칼슘이고 그리고 CA2와 3는 칼슘 이온이라 했습니다. 어쨌거나 칼슘 이온이 강하단 말은 자, 여기가 바로 나가 되겠지. 자, 갈게. 표면 온도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높다. 참고로 OBAFGKM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가가 나보다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온도가 높다. 맞는 말 되겠지. 왼쪽에 있으니까. 자, 크기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작다. 자, 참고로 자, 모두 다 주계열성 그랬죠? 주계열성. 자, 우리는 안 배운 거야. 그런데 이걸 일단 알아두자. 자, 주계열성에서는 일단 주계열성이란 그 묶음, 그 집단 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큽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놈들이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됐지? 그래서 주계열의 별은 자, 질량과 표면 온도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진다. 뭐 질량 크단 말은 당연히 크기도 크겠죠? 그래서 크기와 표면 온도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주계열성이라는 그 집단 내에서는. 됐지?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크기도 더 크다 그 말이지. 이건 주계열끼리만 비교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금 주계열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 높기 때문에 크기도 크다. 자, 근데 작다 지금 틀렸고 자, 디귿 나의 별은 중심부에 CO 순환과 PP 순환. 자, 이거 역시 이거 차후에 할 내용이야. 그냥 이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CNO 순환과 PP 연쇄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NO 순환 반응 그리고 PP 연쇄 반응.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종류야.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참고로 CNO 순환이 우세한 것은 질량이 큰 애들, 큰 별이 이 순환에 의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합니다. 우세합니다. 근데 질량이 작은 애들, 작은 별들은 PP 연쇄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이 더 우세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압시다. 자, 그러면 아까 가나를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나가 표면 온도가 낮다? 크기가 작다 그랬지? 질량이 작다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작은 별, 나는 CNO보다는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겠지. 근데 CNO가 우세했으니까 틀렸지? 답은 1번만 맞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차후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